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 철회를 촉구하는 학계의 공동성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려 335분의 교수와 연구자분들이 금투세 폐지 입장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국혁신당은 금투세를 보완해서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금투세 보완 입법안도 상정됩니다. 금투세는 이미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폐지하려면 별도의 폐지 법안을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쪼록 법안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금투세를 제 손으로 폐지하기보다 이미 발의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정대로 시행되는 방안을 찾아낼 것을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금투세를 보완하여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민, 사회와 학계 그리고 국민과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진화된 경제 혹은 선진화된 사회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투명하게 누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얼마큼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이 투명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그러한 공정함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명한 사회 그리고 공정한 사회 그러한 사회의 기반 하에서 우리가 선진화도 할 수 있고 경제 성장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금융실명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30년간 지속이 되었고 그러한 오랫동안의 그런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이미 4년 전에 저희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이렇게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실시하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 폐지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수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을 깨고 이렇게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30년 뒤로 후퇴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부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주실 것을 저희 학자들이 이렇게 서로 서명을 해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알리고자 합니다. 이 성명서를 만들어서요 한 3일 정도 이렇게 이 교수님들께 저희가 그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께 연락처를 돌렸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335명의 교수 연구자분들이 이 뜻에 동의하셔서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2018년 재정개혁특위 때 보수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학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역시 아무도 반대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반드시 과세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은 공정과세 원칙에 비춰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일관되게 능력에 대한 과세, 응능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이렇게 정부 여당이 부자 감세 추진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어서 이 독주를 막아야 될 제1당인 민주당이 같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정과세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철회하라. 2024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은 1% 주식 부자들의 세금은 걱정하면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벼랑 끝으로 몰린 서민, 노동자,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소득에도 6%의 세금을 매기는데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거둔 소득에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민생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더욱 참담함을 느낍니다. 합의, 원칙, 신뢰를 지키려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철회하라.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고 금융상품에 따라 소득 구분, 세율, 상품 간 손익통산이 제각각 적용되어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9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같은 해 국회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정책이자 약속입니다. 이러한 금융세제 선진화에 역행한 것은 상장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여름까지만 해도 투자소득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 비판해왔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원칙과 소신이 모두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를 정당화하지 않으려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철회하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폐지 논란은 사모펀드 혜택설, 주가 폭락설 등 온갖 오해와 억측을 낳았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자 중 개인의 비중은 3%밖에 되지 않고 일시적 영향을 제외하고 주가는 근본적으로 기술력과 경제 성장성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럼에도 금융투자소득세는 수많은 유언비어와 여론전에 의해 절대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나쁜 세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이 근거 없는 주장과 일부 여론에 휩쓸려 훼손될 수 있다는, 훼손되어도 된다는 선례가 남겨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벌써부터 민생을 위한 상속세 인하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부세의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조세 원칙이 무너져도 된다는 그 정당성의 종지부를 민주당이 찍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는 가열차게 부자 감세 저지, 민생 회복과 복지 확대, 저출생 고령화, 불평등 양극화, 기후 위기 등 복합 위기를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면 세수복원, 새로운 세원 발굴을 어떻게 논의하겠습니까? 민주당의 선택은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만이 아닌 앞으로의 조세정책 방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결단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즉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철회하십시오.